영어 원서 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단위가 나오고 오브를 쓰고 사물이 오는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사물이 물이라든지 우유 또는 이런 액체나 모래 또는 밀가루 이런 분말 형태는 사물 자체가 아무런 형태나 고유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물은 뜨는 양에 따라서 양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담는 용기에 따라서 크기나 모양이 자유롭게 바뀌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과나 이건 사과고요. 바나나나 이런 과일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서로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열매들은 그 자체로 그 사물 자체가 한 단위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액체나 분말 형태로서 단위가 애초에 없는 경우에는 일부러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단위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단위에 해당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오브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브레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빵이 여러 개 이렇게 낱개로 판매가 되니까 이것도 마치 단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과거에 브레드를 만들던 형태를 보면은 그냥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나눠 먹고 뭐 팔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단위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일릿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4명의 이름이 다 드디어 등장했죠. 헨리, 제스, 바일릿, 베니 그리고 드루 아웃. 아웃이 원래는 전치사인데 그래서 명사와 함께 쓰면 뭐뭐로 뭐뭇의 바깥으로 이런 뜻인데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제 동사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부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밖으로 끌어낸다니까 끄집어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스퀸트라는 동사가 새로 나왔었는데요. 실눈을 뜨다 이런 뜻이죠. 좀 어둠 속에서 잘 안 보이니까 눈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낱말입니다. 그리고 amount to 이 뒤에 도달할 정도의 양이 된다 이런 뜻이죠. amount가 수량 또 뭐 크기 양 이런 뜻인데 원래 명사인데 지금 동사로 쓰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볼까요? 앞에서 이야기가 끝난 부분은 제스와 헨리가 도망을 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제스가 뭘 가져가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잘 도망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던 장면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제스와 헨리의 도망치기 위한 작전을 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스가 여기 보면 whisper, 속삭였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원래는 whispered가 서술어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속삭였다 뭐라고 이런 식의 구조가 맞는데 속삭인 말한 내용을 먼저 작가는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유가 지금 헨리하고 제스하고 대화 중이잖아요. 유는 헨리겠죠. 그래서 오빠한테 당신은 이게 지금 위리의 축약입니다. WI를 안 써버렸죠. 그래서 읽을 때는 you, 이 LL 소리만 내면 됩니다. You have to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이게 작정이다. 이 동작을 할 작정이다죠. 그래서 당신은 가지는 동작을 할 작정이다. 뭘 가지냐? 요 뒤에 걸 가진다 해서 투부정사가 have의 목적으로 명사로 쓰였습니다. 명사적 용법에 해당하는데
뭐 그렇게 안 보더라도 to의 원래 의미가 도달하도록, 그래서 이 뒤에가 장소가 오면 이제 목적지가 되겠죠. 동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작에 도달한다는 얘기니까 목표 동작이 되겠죠. 장차하는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캐리가 지니다니까 지니는 것을 가질 작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어떤 물건이나 뭔가를 지녀야 하는 거를 가진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ave to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의역하기도 합니다. have to를 마치 수거로 이해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외우지를 않더라도 have와 투부정사를 따로따로 해석해도 그냥 그런 뜻이 됩니다. 지니기를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지니는 그 내 일정에 지니는 동작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해리의 오빠, 너는 베니를 지니기를 가질 작정이야. 그러니까 베니를 오빠가 지녀야 해. 이 말은 이제 동생을 업던가 안던가 몸에 데리고 가란 얘기죠. 자기 몸으로 지니고 가란 얘기죠. 여기 이제 until은 접속사인데요. 뒤에 있는 문장과 한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러기 전까지, 그런 뜻인데요. he가 여기서 지금 ben입니다. 그래서 ben이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인데 어떻게 되냐면 waked 되기 전까지입니다. waked가 깨어난, 잠에서 깬, 의식을 찾은, 이런 뜻이죠. 의식을 찾으면은 잘 때는 이렇게 의식이 누워 있다가 잠에서 깨면 의식이 확 위로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방향을 뜻하는 up을 전치사를 이제 부사로 wake를 부연 설명하려고 또 사용했죠. 그러나 이제 up을 사실 부연 설명이니까 up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스가 속삭이기를, 오빠 헨리, 네가 베니를 데리고 안고 가야 할 것 같다. 베니가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깨우다죠. 웨이크가, 이 서술어가 웨이크입니다. 깨우다. 베니를 여기서 깨운다면, 근데 업은 역시 지금 의식이 깨어나는 방향이 위쪽이라고 느낀 거죠. 역시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아도 크게 영향은 없지만 있으면 더 상세한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가 더 자세해지겠죠. 이 베니가, 크라이가 울다 아닙니까? 마이트는 어떤 동작을 허용하다 또는 허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기들은 꼭 깨어날 때 한번 울죠.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함 때문인지 깨어날 때 울어서 이렇게 달래주면 또 안 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베니가 이제 조금 더 어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베니를 깨우면 베니가 우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인데, 베니가 우는 거를 법으로 허용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어떤 상식적으로나 상황상 어린이는 깨면 우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울 수도 있다. 우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일이다. 이런 개연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may를 쓰는데, 지금 may의 과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베니를 깨우면 베니가 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빠가 베니가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베니를 지니고 가라. 지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안고 가든 업고 가든. 이것도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잘 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 제스가 주인공이겠죠? 지금 제스와 헨리가 대화하는 상황이니까요. 제스가 만졌습니다. 바이올릿을. 그럼 누가 누구를 만지다. 터치는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 문장이 다 완성되죠. 여기서 문장은 끝났는데 그럼 얘는 뭐냐? 이 부분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지금 as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as가 상당히 애매한 공부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낱말에 속합니다. as의 본래 의미는 정도, 만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all과 so를 이게 앞에 글자를 따서 as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뭐 same으로 하던가. 어쨌거나 이 s가 지금 이 앞 글자 s가 여기 남은 거고 all의 앞 글자가 a가 여기 남은 거고, 그래서 s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같게, 완전히 똑같게, 뭐 이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같은 정도, 같은 만큼 이런 뜻인데 뒤에 있는 낱말이나 문장과 이렇게 한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as는 혼자 쓰이는 법은 없고 뒤에 낱말이나 문장이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거와 같은 정도로, 이 뒤에 거만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내가 부사적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 as 뒤에 필요한 문장이나 낱말을 붙이면 그게 부사적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적 표현을 할 때에 as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쓰인 경우를 보면은 이게 요 뒤에 거와 같은 정도로, 뒤에 거와 같은 만큼 이런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가 지금 she spoke는 제스가 언어를 구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say도 있었죠. say는 이제 말하다.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as를 하다가 갑자기 say와 spoke이 자꾸 나와서 말이죠. 얘는 언어를 구사하다니까 뭐 영어나 speak English, speak Korean 이럴 때 쓰죠. 그리고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니까 연설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speaker 하면은 이제 연설자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say도 똑같이 말하다인데 say는 단순한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말할 때는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있어요. 예, say, 호, 뭐 이럴 때 하잖아요. 래퍼들이. 그러면 이제 호라는 소리라든지 예라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성어 아닙니까? 의성어. 그냥 단순한 소리. 그래서 say는 입을 열어서 뭐 언어가 됐든 의성어가 됐든 참새 소리가 됐든 짹짹하든 뭐 멍멍하든 좌우간 어떤 소리를 냈다라는 뜻일 때 이제 say를 쓰고요. speak은 단순 소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언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구사한다고 할 때 speak을 써요. 그래서 사실 say가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say나 speak을 해석해보면 다 말하다로 해석이 많이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소리를 내느냐 언어를 구사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스가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이렇게 이게 부사절이 되죠. 문장이니까 절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래서 부사가 돼서 이 동작을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터치를 하긴 했는데 제스가 바이올릿을 만졌어요. 만졌는데 어떻게 만졌냐? 자기가 말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만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정도가 뭘까요? 이 경우에는 아마 이제 시간을 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스가 말하면서 바이올릿을 만졌다. 이렇게 의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강도도 될 수 있고요. 시간이 같은 정도일 수도 있고 강도가 같은 정도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강도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은 정도는 그 문맥의 흐름을 보고 눈치껏 짐작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뭐 운전을 했다라든가, 그러면 말 한마디 하면서 차도 조금 가고 또 한마디 더 하면서 차가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비례적으로 동일한 정도로 진행이 됐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죠.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as는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많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 경우를 접하다 보면 감이 어느 정도 오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제스가 말하면서 만졌다. 말하는 것과 언어를 구사하는 정도, 그 시간의 정도가 같은 정도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Violet, come은 이제 온다 아닙니까? 온다. 와라. 이제 뭐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것은 자고 있다가 의식이 깨어나서 의식이 빨리 우리 대화로 되살아나라, 의식을 되살려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는 중이다인데 어딘가를 향해서죠. to의 뒤가 이제 나아가는 도달, 목적 장소가 되겠죠. 그런데 동작이 왔기 때문에 이 동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run은 달리다고 away는 멀리로니까 멀리로 달리면 도망치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다. 이 be going to가 보통은 어떤 장소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중이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일의 상황이나 계획이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건의 진행에 관해서도, 실제 몸을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건이 진행되어 나가는 방향을 설명할 때에도, 표현할 때에도 이렇게 be going to를 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올렛한테 깨우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속삭인 거죠. 조용히 하고, 바이올렛 깨어나봐, 우리는 도망칠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그만 자란 얘기죠. 그러자 그 소녀, 구체적인 한 명을 지금 못 박았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얘가 바이올렛이겠죠. 바이올렛이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 작은 꼬마가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소리를 만들었는데 노우로 부연 설명을 했죠. 노우는 무의. 이 무라는 게 지금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나요? 유식한 척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써야죠. 네, 잘 안 되네요. 영의, 그 말이죠. 그래서 영의 소리를 만들었다니까 아무 소리도 안 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지금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부정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didn't라든가 don't나 not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no가 있어서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결국은 그 바이올렛이, 그 꼬마 소녀가 아무 소리도 안 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는 그 여자가 주어 said 앉고 그리고 시도했다, 서술어가 이렇게 되죠. 지금 등장인물 중에 여자는, 이제 남자는 헨리가 있고 여자는 제스가 있었는데 제스가 바이올렛 깨웠잖아요. 그래서 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장인물 중에서 지금 쉬라고 부를 사람은 제스와 바이올렛 둘인데 앉은 사람은 누굴까요? 원래 제스는 앉아 있었고 바이올렛은 누워 있다가 자다가 제스가 깨워서 앉게 됐으니까 위로 앉았다, 그런 얘기죠. 누워 있다가 위로 앉았다면 이게 바이올렛이 되겠네요. 업은 지금 셋을 부연 설명하는데 없어도 됩니다만, 이게 없었다면은 제스인지 바이올렛인지 구분 못 할 텐데
누워 있다가 위쪽으로 일어나 앉았으면은 바이올릿이 되겠죠. 업 때문에 바이올릿이 주인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부사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 낱말은 ly가 붙은 걸 보면 부연설명용 장식품이죠. 그리고 set은 누가 앉았다 이렇게만 쓰면 표현할 건 다 필수 요소는 나와버렸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잘 모른다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이올릿이 앉아서 시도를 했어요. 어디에 도달하도록 시도를 했는데 동사가 왔으니까 투부정사로 쓰인 거네요. 그래서 만들기를 시도를 한 겁니다. 뭘 만드냐? 지금 여기가 make의 목적어인데요. 오브가 왔고 명사가 왔죠. 그래서 이걸로 구성된 이것 이런 식이죠. 그녀의 자매, 바이올릿의 자매면은 제스겠죠. 제스로 구성된 섀도우는 그림자를 뜻합니다. 이게 하얀 천 뒤에서 빛을 쬐고 막 춤을 추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윤곽이. 이때 요 검은 그림자를 이제 섀도우라고 부르는데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dim, 희미한 그림자죠. 그래서 그녀 자신의 그 바이올릿의 자매로 구성된 희미한 그림자를 어둠 속에서 도드라지게 끄집어내 바깥으로 나오도록 어둠에서 이렇게 그림자만 두드러지게 만들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make out은 여기도 또 아웃이 또 쓰였죠. 이제 아웃이니 업이니 뭐 이런 전치사들이 부사로 상당히 많이 쓰이죠. make out은 알아내다, 알아차리다, 뭐 이해하다,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암기해서는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이 그림자가 섀도우가 아웃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나오면 우리 눈에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웃을 쓴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낱말의 의미를 가지고 문맥에 맞게 적당히 의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로 외워서 뭐 알아내다 이렇게 암기하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별 낱말의 원래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각각의 낱말을 잘 알고 있으면 수고를 굳이 몰라도 외우지 않아도 해석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까 이 단어를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obediently라고 읽습니다. 원래 obey라는 낱말이 있는데 이렇게 씁니까? 스펠링에 자신이 없어서. 이게 obey가 복종, 순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bey가 지금 형용사로 obedient가 됐다가 obediently ly를 붙여서 부사까지 파생이 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순종이니까 고분고분히 앉았다. 군소리 없이 앉았다. 언니가 시키는 대로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앉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다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have to가 여기 수고로 나왔지만 뭐 이 동작 하는 거를 가진다 해서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until은 전치사고 뒤에 문장이 와서 이러기 전에 그런 뜻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지금 시제를 공부해야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직 시제는 배우질 않았죠. 그래서 여기를 메이로 쓰면은 안 되나? 뭐 그런 의문을 한 번쯤 가지고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might, may는 지금 허용, 개연성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어나는 아기가 우는 것도 이상하진 않죠. 흔히들 아이들은 깨면 우니까. 그래서 애가 울 개연성이 있다. 애가 울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as가 오늘 새로 배운 문법 사항인데 정도나 만큼을 표현하고 이러이러한 정도로 해서 요걸 전체를 as 뒤에 오는 낱말이나 문장을 좀 부사적으로 바꿔서 동작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be going to는 잘 또 알려진 수거인데 이동에도 쓰지만 사건의 진행 과정, 진행 방향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요. made가 스스로의 부정이 없지만 no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make out, out이나 이런 up이나 이런 전치사들이 해석하기가 참 난처한데 동사와 잘 연결시켜서 원래 뜻을 따져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장면이 그림으로 연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ll have to carry Benny until he gets waked up, whispered Jess. If we wake him up here, he might cry. She touched Violet as she spoke. Shh, Violet, come. We're going to run away, she whispered. The little girl made no sound. She sat up obediently and tried to make out the dim shadow of her sister.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